주로 50대 이상의 중년과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질병이죠.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년층 4명 중 1명이 겪을 만큼 발병률이 급증했는데도 이 수술이나 통증 완화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실정이었는데요.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향후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단서가 제공돼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전장수 교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유전적 요인, 그리고 관절의 기계적인 손상 등에 의해서 관절에 있는 연골이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닳아 없어짐으로써 관절을 이루는 연골과 뼈 등의 손상이 일어나고 따라서 염증과 더불어 통증을 수반하는 그런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는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가 들은 데 따라 연골이 마모되어 일어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연골의 생화학적 변화에 의해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에 생기는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의한 노인층뿐만이 아니라 비만 인구의 증가나 무리한 운동 등에 따라 젊은 층에서도 그 한조가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동안 이 수술이나 통증 완화 정도의 치료 방법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연골 퇴행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밝혀낸 거죠? 네네. 예, 저희 연구는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밝혔는데요. 특히 퇴행 관절 연골에서 아연의 농도가 정상 연골에 비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관절염 연골에서 아연이 어떻게 증가하고 또 증가한 아연이 어떻게 연골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자생물학적 이유를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골의 기계적인 자극이나 여러 가지 생물학적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아연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유전자와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관절 내에 존재하던 아연이 연골 세포 안으로 유입됩니다. 따라서 연골에서 아연의 농도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가한 아연 이온은 연골 퇴행을 일으키는 다양한 효소들을 일관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연골을 파괴하여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연이온이 퇴행성 관절작용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번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실험 내용과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다수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과 또 다양한 동물 모델, 저희 주로 생쥐를 사용했습니다만 이런 사람과 동물 모델 분석을 통해서 퇴행 연골에서 이 아연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아연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연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밝혔고요. 또한 생쥐의 연골에서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연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를 과발현하거나 없애주는 경우 그에 따라 관절염이 크게 증가하거나 억제되는 등의 내용을 밝혔고요. 따라서 이 아연의 농도에 따라서 관절염이 조절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생쥐에서는 아연이 많이 함유된 먹이를 섭취하거나 인위적으로 연골에 아연의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도가 매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연골에서 아연을 인위적으로 없애주게 되면 관절염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이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법이나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에 있어 아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연골에서 아연의 유입을 억제하거나 혹은 아연의 농도를 조절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실험적으로 생쥐의 무릎 관절에 아연의 농도를 낮춰주는 그런 약제를 처리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한 생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크게 과속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들의 연구 결과는 이 아연을 매개로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양의 아연 섭취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상용화 되기까지는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는 듯한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와 또 후속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아직 실용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저희들의 이번 연구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원인을 밝힌 것이고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구에서 아연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이 관절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실험 동물 모델에서 보면은 아연을 제거하는 경우 관절염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고, 반대로 그러한 결과는 사람에서도 아연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저희 연구는 생쥐와 같은 동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사람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람에서도 아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전장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